이렇게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은 주로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장. 우리 어떤 어르신은 텃밭에서 많이 갖고 드시는데 최고 좋은 올게닉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었나 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이 벼가 자라는 걸 보면 자식이 자라는 기분하고 똑같대요. 뭐 그때는 그게 뭐 생계 수단이니까. 그래서 텃밭에 상추, 배추, 고추 이런 걸 심고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있어요. 느낌. 그것도 건강에 아주 좋고요. 또 내가 키웠으니 올게니까 그걸 드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드시면은 육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한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내용이 깊냐 얕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재미있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아무리 심오하고 깊은 얘기도 재미없게 하면은 안 들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진리 말씀을 해도 그 재미있게 요리를 해서 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음식을 할 때 무 뚝뚝 썰어서 드리면 그걸 좋아해요? 맛있게 하여간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 쉽게 하는 게 제 이제 의무인데 하여간 제가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참 이제 그 10월 달이잖아요. 10월 3일.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개천절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군 할아버지 스토리 이렇게 개천자는 거요. 개자는 열릴 게 연다는 뜻이에요. 천자는 하늘천. 이게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인간 중에서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무 나라도 개천절이라는 기념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10월 9일 날 무슨 날이죠? 한글날. 전 세계에서 한글날 기념하는 날은 한국밖에 없어요. 왜 기념을 하느냐? 언제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만든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그건 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1443년에 만드시고 1446년에 반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스페니쉬들 많죠? 스페니쉬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요. 우리가 한자 쓰죠? 한자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요.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한글만 아는 거예요. 한글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기 영어 잘한다고 의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물어봐요. 언제 만들었냐? 몰라. 우리는 언제 만들었는지도 알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다 알아. 한국 사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깨에 힘 펴고 사세요. 미국 사람하고 기죽을 거 전혀 없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데 미국 사람 같이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너는 네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영어 뿅 하고 나왔냐? 살다가 배운 거죠. 그렇죠? 살다가 배웠는데 부모를 미국 부모 만나면 미국말 하는 거고 한국 부모 만나면 한국말 하는 거니까 뭐 한국말 영어 조금 못하는 거 뭐 전혀 기죽을 것도 없고요. 그 대신 우리는 누가 만드는지 언제 만드는지도 아는 우리 글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자기 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 사람 자기 글이 있어요? 미국 사람 자기 나라 글이 없어요. 영어 쓰는 거 영국에서 올 때 영어. 에? 자기 글이 없어요. 이렇게 대국도 호주도 자기 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은 우리 글이 있잖아요. 대단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개천절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개천절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이제 당군 조선, 그게 고조선, 그게 BC 23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4300년 전에 이제 당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당군 이야기 나면 안 빠지는 게 뭐가 있죠? 환웅옥녀. 그죠? 뭘 먹었죠? 마늘과 쑥을 먹고 변했대요. 그는 이제 스토리를 그렇게 만든 거고 역사적으로는 그 이제 당군 조선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 오래된 고조선이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쑥하고 마늘이 얼마나 좋길래 그걸 먹고 곰이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건 우리 스토리고 실제로 이 쑥과 마늘은 굉장히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들은 4300년 전부터 그런 약초들을 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되게 건강하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시잖아요. 학교에. 다 시골에 어렸을 때 약초를 나도 모르게 다 드신 거예요. 사실은. 마늘도 약으로 쓰는 거고요. 쑥도 인진쑥 굉장히 약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백세술을 바라보시는데 옛날에 한국 시골에 사시면서 아마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햄버거나 먹고 과자나 먹고 콜라나 마셨으면 지금 이렇게 계시기 쉽지 않아요. 그냥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안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쑥. 쑥은요, 봄나물로 어린 쑥을 먹는데요. 효능이요,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차로 마시면 참 좋습니다. 아랫배 통증이 있거나 냉증이 있거나 또 불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쑥이 또 우리 자녀분들이 만약에 생리통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쑥을 차로 해서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죽 했으면 곰이 사람으로 변했겠어요. 쑥 먹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줬어요. 또 마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 마늘은 이제 우리 한약으로 쓰는 거 이걸 대산이라고 그래요. 대산. 한약 이름으로. 마늘 그런 것보다 대산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비왕.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성분이 있고요. 체기를 풀어주고 해독 작용도 있고 살균 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생마늘 곁들여서 같이 먹잖아요. 그다음에 간염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늘을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중이염이 귀에 중이염이 많으신 분들은요 마늘을 기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늘 기름 그걸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시면은 애들 중이염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침에도 좋고 또 이 마늘은 항암 효과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늘은요 얼마나 요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생마늘도 먹죠. 절여서도 먹죠. 구워서도 먹죠. 장아찌로 먹죠. 삶아서 먹죠. 환으로 먹죠. 죽으로 먹죠. 8가지도 더 돼요. 하여간 마늘은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마늘 요리를 많이 잘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에 한나라에 중국제 무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너무 옛날에 막 먼 길을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너무 길이 머니까 병사들도 병이 들고 말들도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말들 풀어주자. 그래서 말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말들이 길가에 뜯어먹은 풀을 먹고 회복을 한 거예요. 기력을. 그래서 그 풀이 뭔가 봤더니 질경이라는 풀이에요. 질경. 여러분 길가에 질경 많죠? 또 질경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한의학으로는 그것을 차전자라고 부릅니다. 차전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질경 그거보다. 그래서 어떤 그 차전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좀 실제로 질겨요 이게. 그리고 아주 길가에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 길가에는 뭐 잔디를 다 심어놔서 그렇죠. 원래 질경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효능이 있냐면요. 거담, 막 담 있는 사람들이죠. 거담, 기침, 그다음에 소변 관련해 불편하신 분들, 또 눈 속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한약으로 달아서 드셔도 되고, 그걸 갖다가 차로도 드셔도 되고. 언제 우리가 길가에 뜯으러 다닐 새는 없어요. 요새는요. 아마존에 가면 다 있어요. 오다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오다가 다 돼요. 영어나 한문 모르시면 한글로 쳐도 요새는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글로 거기다가 그 아마존에 치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마존에 물건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약초 이름은 한약으로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다 해서 드시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 이제 중국 시대에서도 그 한약이 중국에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은 전쟁을 나갔는데 산에 다 이제 뭐 도망가고 피난가고 하면 산으로 막 그 군사들이 도망가세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니까 산에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뿌리를 한번 캐먹어 봤어요. 아이, 그랬더니 이게 활기를 주고 이 시들시들한 병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산에서 우리가 캔 약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산약이라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늘 드시던 마를 산약이 합니다. 마 아시죠? 마는 요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팔아요. 가로로 된. 근데 제가 이제 가게도 많이 가보는데요. 그 사보면은 마를 한 조금 넣어놓고 마라 그래고요. 인삼 파우치 있잖아요. 인삼 뭐 사 드시면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은
홍삼 3% 그래놓고 홍삼이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야 법으로 정해야 된다. 제일 많이 들어간 성분을 그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조금 들어간 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제가 저쪽에서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많이 타드시는 커피 믹서 있죠? 그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끝을 타서 부어버리니까 섞이니까 모르죠? 제가 그래서 가위로 싹 잘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커피는요 20%도 안 들었어요. 설탕, 프림이 다 들었어요. 커피는 알갱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커피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설탕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커피 그러거든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법으로 또 정했어요. 법으로. 그게 뭐 3% 이상만 들어가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면은 아마 콜라는 맹물 그러든지 사이다 맹물 그 조금 들어있어요. 그 성분들은.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안 붙여요. 이게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규제 못하니까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지식을 갖고 골라내야 돼요. 그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말하는 건 어디에 좋냐면 보비양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하가 있는 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찬 음식으로 비위가 손상되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많이 드시면은 좋습니다. 또 그거 한 가지만 또 막 드시면 안 돼요. 냉증 낫겠다고 막 이것만 막 먹으면 낫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또 필요한 거 보조되는 것들 같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중국 남방에 이 하전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전이. 근데 이 양반이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50, 6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보니까 무슨 식물이 막 서로 엉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둘이 잘 엉켜져 있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누가 꿈에 가르쳐 주더래요.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식물을 갖다가 집에서 달여서 먹으니까 몇 년을 먹었더니 막 원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가를 갔대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저는 뭐 지금 70도 안 됐는데 머리가 하얘졌는데 100세가 되도록 머리가 하얘지지 않는 거예요. 까만 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일컬어서 하수오라고 그랬어요. 하수오라는 뜻이 뭐냐면 하씨가 이 검으로 자, 그 다음에 머리 숫자. 근데 하씨 할아버지가 100세가 돼도 머리가 까맣다. 그래서 하수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하수라는 약초를 가지고 뭐 머리 염색약도 만들고 또 머리 탈모약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름을 붙일 때도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약초 이름을 붙일 때도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고 이렇게 약초를 또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 반찬으로 많은 것들을 드셨어요. 반찬으로. 약인지 모르고 드셨죠? 근데 약들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지금 우리 시니어 대학에 나오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혈압, 당뇨, 암, 이게 되게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 50%가 고혈압이에요.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게 건강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반찬 속에서 약초를 많이 드셨어요. 수군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수군. 말이 수군인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하실 거예요. 미나리. 미나리를 수군이라 그래요. 미나리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입증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염증에 효과가 있고 독소,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 주고 간의 해독에 탁월하고 항산화작용, 암작용, 노화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설사 변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미나리가 그런 좋은 효능이 있었어요. 그걸 수군이라고 해서 한약에서는 약초로 씁니다. 또 하나 우절, 그러니까 또 모르겠죠. 우절, 연뿌리. 연뿌리 아시죠? 그걸 한약에 쓸 때는 우절이라고 그래요. 우절은 이제 그 연뿌리는요, 뿌리도 쓰고 열매도 써요. 그 연꽃의 열매는 연자. 약초 이름에서 아들 자자를 써서 자자면 주로 씨를 말해요. 그 다음에 하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연도 우리 저기 마트에 가면요, 그 연뿌리 이렇게 해서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저도 그걸 가끔 사다 먹습니다. 이거는 어혈을 제거하는 데 좋고요, 기침에도 좋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위버기를 해독해주고 지혈하고 설사 이런 데도 아주 효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시고 사셨잖아요. 연뿌리도 반찬으로 드셨고 미나리도 반찬으로 드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약초를 지금 드시고 사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길경이라고 들어보셔서 길경? 또 이것도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도라지. 또 도라지를 한약에서는 길경이라고 합니다. 길경이라는 이 꽃 이름은요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길경을 좀 많이 드세요. 도라지 많이 드세요. 이 도라지는요 감기도 좋고 목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어르신들한테 권해드리는데요. 길경하고 이 도라지하고 그다음에 생강하고 그것만 달이면 차로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추도 좀 넣고 계피도 좀 넣고 그다음에 감초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차로 은근히 계속 우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슬로우 쿠커에다가 이런 것도 약초를 좀 넣고 달여 그리고 이제 슬로우 쿠커에 넣고 물을 한 3병 붓고 있으면 이제 몇 시간 끓여요. 그러면 다 우러내고 그것도 먹고 또 부어요. 또 우러나요. 또 부어요. 또 우러나요. 4번까지 우러나도록 제가 해보니까 4번까지 우러나요. 그럼 그걸 우려서 계속 그냥 차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렇게 드시면 감기 안 걸리고 어떤 분은요 예방주사 맞고 그냥 감기 걸려버리시더라고. 하고 지난번에 교회를 못 나오셔서 왜 그러냐니까 예방주사 맞고 아파버렸대요. 진짜 예방은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약초를 모르니까 막 주사 놓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약초를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건강을 지키면은요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한겨울 나실 수 있어요. 차로 해서 그냥 늘 차로 드시는 건요 계속 드셔도 돼요. 하루에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 공복에도 드시고 티는 괜찮아요. 근데 커피는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차. 우리 막 커피도 끓여놓지만은 커피는 볶습니다. 볶아요. 가지고 세게 볶으면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을 더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게 볶은 커피가 있는데 그게 무슨 커피인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커피. 아주 세게 볶아버리면요 쓴맛만. 원래 커피는 4가지 맛이 나야 돼요. 쓴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나야 되는데 이거 요즘 파는 커피는 맛 한 가지밖에 안 나요. 딱 쓴맛. 근데 쓰니까 달게 하려고도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으면 또 당뇨에 안 좋다 그래서 또 아까 설탕 말고 또 다른 거 있죠? 그게 아세타팜. 그게 또 그걸 넣어요. 몸을 버리자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커피를 드시려면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서 그냥 그것만 드시라고 권해요. 설탕 추가하지 마시고. 또 거기다가 또 우유를 넣은 사람이 그것도 다행인데 또 우유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스프림을 또 넣어요. 그건 아주 몸을 망치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돼. 순수하게 그냥.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자서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깻잎. 깻잎을 자서엽이라고 그래요. 이 자서엽도 한약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깻잎은 안태식품이라고 해요. 배 안에 있는 태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안태. 그리고 유산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냉기를 풀어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갖다 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가래도 삭혀주고 불면 기침에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자서엽이. 이 불면증 약 우리 한약에 쓸 때 자서엽을 넣어요.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 거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아시겠죠. 아, 우리가 살면서 늘 약초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도 우리는 밥을 드실 때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반찬. 옛날에 한국에서요. 참 보릿고기를 넘기면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오신 것은 다 이런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차도 좀 드시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또 근데 이거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면 머리가 터져서 못 살아요. 잃어버리니까 아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유튜브에다 이렇게 치세요. 이필립 박사 불면증 그럼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또 다른 책 찾아봐도 되고 다른 데 많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을 올 겨울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